하나의 사건, 한 명의 목격자, 그리고 두 가지 진술서. A가 저항하자 할 수 없이 밀쳤고 때린 일은 없다. A의 가슴을 밀면서 총을 쏘겠다고 하고 목을 졸랐다. 한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내용의 두 가지 진술서. 과연 9월 25일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인구의 3.5%, 바로 외국인의 비율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0만 명 정도입니다.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충청권에도 약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머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그들을 향한 복지 그리고 인권 신장에 대한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청주에서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논란이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과 그다음에 보호소에서 보호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폭행 사건 자체가 많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사건들이 무혐의가 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부인을 하는 걸로 해서 사건화 자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외국인들이 이제 이주민 노동인권센터나 여러 인권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한 재소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보호소 직원을 고소한 겁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A씨라는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있습니다. 2008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7일부터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로 2년 가까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때 밖에 병원 보내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너 머리 안 아파요. 너 집에 가라. 너 여기서 공짜밥 먹고 있어요.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어깨를 잡고 일어나가 밖에 나가 얘기했어요. 나 여기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직 말은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얘기했는데, 그때 이 사람 나 목이 잡고 약국 문 앞에까지 밀면서 그때 권총을 들고 나한테 협박했어요. 나 죽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나 무서웠어. 총을 들고 협박을 했다. 목을 졸랐다. A씨는 보호소 직원에게 당한 폭행을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A씨를 면회했던 이들 역시 A씨의 목에 난 상처와 멍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좀 아물고 아물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을 졸라서 여기 흉터가 있죠. 네. 여기도 보면 여기 누른 자국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시커멓게 멍이 들어, 전체가 다. 당시 A씨의 상처를 확인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언어로 적어서 외부 진료를 요청하는 A씨를 반장이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고, 그다음에 총을 내보이며
협박을 했고 이런 상황을 그 당사자 목격자로부터 들었고 그 목격자가 진술할 때 그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벽으로 밀어서 졸랐다고 진술을 하는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재현을 해서 보여줬는데 그 목에 그 손가락 자국이 분명하게 나 있는 상처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청주 외국인 보호소의 입장은 180도 다릅니다. 폭행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폭행의 사실도 없고 또 1월 달에 주장을 봐같이 우리는 권총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총으로 살해 위협한 적도 없고 단지 이제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외부에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 뿐이지 저희가 폭행하거나 위협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당시 보호소 내에서 진료를 받던 A씨가 외부 진료를 받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 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3명이 그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몸싸움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폭행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A씨의 목에 있었다는 멍 자국과 상처에 대해 보호소 측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멍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긁지 않습니까? 그거 그 자국이에요. 그때가 추석 연휴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그 추석 그 연휴 전날 그때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진찰을 못했고 그날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 연휴 끝난 다음에 진찰을 한 거죠. 3, 4일 정도 있다가 진찰을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A씨는 외부 병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긁힘에 의한 피부과 습진성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에서는 멍이 가라앉고 나서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부과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해가고 싶은데 더 말 안 했어요. 나 그때 직원들 난 어깨를 잡고 밀면서 밖에 나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중에 여기 와서 간절없고 팀원이 우리 병원 갔다가 거짓말 속여서 만들었어요. 양쪽의 주장이 너무 확고해 오히려 진실이 희미해져가는 상황.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서가 등장하면서 사건은 더욱 논란에 휩싸입니다. 폭행 논란이 있었을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중국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번이 아닌 2번 말입니다. 그리고 그 2가지의 진술서에는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에서 갖고 있는 진술서에는 보호소 직원이 A씨의 가슴을 밀면서 총을 쏘겠다고 협박하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반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받았다는 진술서에는 A씨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이 밀쳤고 때린 일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진실을 말해줄 이 중국인은 논란의 진술서 2장만을 남겨놓고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본 목격 사실을 증언을 해줬어요. 증언을 해주고 나니까 보호소 측에서 그 사람을 출국시켜버렸어요. 이건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만드는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국비로 2달 정도 있다가 국비로 출국을 시킨 것인데 그 고소당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출국시켰지 고소당한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 증거 보존 차원에서 그 사람이 먼저 경찰에 뭐 그런 참고인 조사라든가 그 받도록 했었을 겁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이 중국인을 출국시켰다는 입장. 당시 A씨가 보호소 직원을 고소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 중국인을 출국시켰다는 외국인 보호소의 또 다른 입장. 역시나 양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논란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폭행 사실을 주장합니다. 발만 잡고 손은 대고 이제 나 여기 타일에서 머리만 설해줬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머리 두 부분이가 부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갈 때 그 기위만 들였어요. 왼쪽 기위가 아직까지 잘 안 들려요. 최근 A씨는 보호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해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주 외국인 보호소 측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건이 왜곡되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일종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이 A씨가 진료받은 그 보호소 내에서 진료 횟수가 130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진료할 때마다 증상이 다양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두통이 있다라고 하고 귀가 아프다고 하고 토한다고 하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저희가 청주 의료원까지 외부 진료를 해서 위장 내시경 검사까지 했는데 단순 위염으로 나왔지 큰 이상은 없게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진료 신청을 한다는 A씨. 하지만 의사를 만날 때마다 A씨의 증상은 매번 달라진다고 합니다. 증상이 또 달라집니다. 계속 틀려져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니까 자기 외부 병원 나가서 진료받게 해달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같은 방에 쓰고 있었던 다른 외국인 치질인 사람은 내가 진료 소견서를 써줘서 보호 해제가 돼서 나갔다. 그것처럼 자기도 써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안 좋은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보호소 측에서는 A씨가 외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보호 해제를 위함이고 자살 논란 역시 시위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살 논란이 있기 이전부터 자기를 내보내주지 않으면은 이 보호소에 대해서 해를 끼치겠다 그런 위협도 여러 차례 해왔었고 또 자살 소동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도 내보내주지 않거나 아니면 또 나갈 수 있도록 그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A씨 같은 경우 지난 2012년에도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한 차례 보호됐던 적이 있고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소 측의 입장에 대해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때려놓고 또 이제 마지막에 지난 18일 날이죠. 지난 18일 날 그때도 이제 병원을 외부 진료를 해달라고. 그날은 아침에 피를 토하고 지금 귀에 이제 바람이 새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밥을 못 먹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부 진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딱 거절을 당하고 실갱이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했었던 건데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모는 거거든요. 속 시원한 결론 없이 진실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 변함이 없는 것은 양쪽의 강경한 입장과 주장들 뿐입니다. 아직까지나 밥 안 먹어요. 밥 먹으면 바로 도와했어요. 아픈 사람 나요. 나 말 못해요. 병원 가도.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과거에 나갔듯이 나도 써달라 이런 의미죠. 그렇게 나갔으니까. 산업재해 그 요양으로 나갔으니까요. 요즘도 지금 얘기합니다. 자기 산업재해니까 나가야 된다. 진료받게 해달라.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때렸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A씨, 청주 외국인 보호소 직원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청주 외국인 보호소 측의 얘기는 다릅니다. A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인 본인의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논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청주 출입국 관리소 단속반의 불법 체류 노동자 폭행 논란에서부터 청주 외국인 보호소 폭행 논란까지 거듭 발생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외국인 보호소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통제도 심하고 거기 들어가려면 철문을 10개의 문 정도를 통과를 해야 그 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보호소입니까? 교도소도 그렇게 철문이 많이 않죠. 담장도 한 5m는 될 것 같아요. 교도소랑 똑같아요. 하지만 청주 외국인 보호소 측에서는 재소자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보호소 내의 생활은 어떨까요? 울림 제작진은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한 달가량을 머물다가 보호 해제가 돼 나온 외국인 B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럼 하루 종일 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도 한 나라 없고 중국 이런 게 필리핀 다 사람이 말도 안 되고 혼자서 많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B씨 역시 외부 진료를 요구하면 보호소 측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파도 밖에 나가서 치료 받으려고 그렇게 애만눈이 좀 욕 같은 것도 해요. 근데 제가는 좀 본 상태에 있으니까 밖에 한번 저기서 보스에서 나갔어요. 그 치료 받을 때. 근데 그때 여기도 잡고 근데 끈으로 묶어서요. 여기도 잡고 또 여기 끈 묶고 여기 다리 다 이렇게 묶고 가져갔어요. 그 동물처럼.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잡으면 괜찮은데 이게 왜 끈으로 묶어요? 이거 왜 묶지 마세요? 말 안 했는데 아니야 이게는 우리는 해야 돼 이게 밖에 나갈 때. 근데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욕을 하고 마치 동물처럼 끈으로 포박을 당한 채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갔다는 B씨의 이야기. 불법 체류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임을 생각한다면 분명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합니다. B씨는 보호소 생활에서 느꼈던 또 하나의 의문점을 꺼내놓습니다. 제가 또 가져오는데 그거 맞아요. 약 많은. 또 다른 아저씨도 여기 간지러라고 하는데 그 약 똑같대요. 근데 그거 먹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머리가 아파도 몸이 간지러워도 배가 아파도 모두 똑같은 약을 준다고 주장하는 B씨. 제작진은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머리 아픈 사람과 다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들이 약이 다 똑같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환자들이 너랑 나랑 아픈 데가 다른데 왜 약이 똑같아? 이러면 의사와 환자의 믿음이 깨지는 거죠. 왜 약 안 먹어요? 하지만 외국인 보호소 측에서는 그러한 의혹은 오해 때문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약제라는 게 한 가지 약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타이레놀 같은 경우,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해열, 진통, 소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 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약을 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관절통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의사가 모든 걸 통제를 하거든요. 저는 그 의사도 정말 문제다. 의사는 내담자, 환자의 입장에서 병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자기가 전공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른 외부 진료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깨졌다. 아니, 단지 오해일 뿐이다. A씨가 주장하는 폭행 논란을 제외하고도 청주 외국인 보호소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크고 깊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모든 것이 어느 한쪽의 탓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인권 침해 논란과 강제 퇴거 문제 등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이 돼서 혐의 사실이 범죄 사실이 됐을 때 철저히 수사를 하고 다른 외적인 것을 뭐 고려하거나 그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한 대로 철저하게 처벌이 되어야지 이런 인권 침해 사례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벌어진 폭행 논란. 아직까지 이 논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요.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에 숨어져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 시사 프로젝트 울림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사 프로젝트 울림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충북의 이야기, 울림과 함께합니다.